안녕하세요 학원생 여러분, 짱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크 연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용접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방법만 안다고 하여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결의 방법은 다양하나 그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있어야 올바른 연결이 됩니다. 연결의 방법을 알기 전 연결에 대한 정확한 원리부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알고 여유를 가진다면 완벽한 연결이 가능하니 오늘 수업을 듣고 연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결. 근데 카본하고 서스하고 연결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카본의 습성을 가지고 서스를 연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카본에서는 이제 연결이 되게 잘 돼요. 이제 얘가 퍼지가 시켜주는 역할도 하니까 연결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그럼 나의 적이냐? 아니지. 나의 편이지. 왜? 내가 연결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내 편을 만들어줘야 되지.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 퍼지를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카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깃따기를 얇게 못하고, 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라인더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깃따기를 너무 얇게 해버리면은 초보자들은 용접하다가 연결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뻥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네. 똥을 싸지르는 거죠. 연결이 와 잘 됐어. 야,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이 나온 사람들은 상관없어. 백이 안 나온 사람이 문제고, 연결도 많이 나온 사람은 줄여가는 과정을 걸치면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잡습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됩니다, 진짜. 예.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안 됩니다, 진짜. 졸업할 때까지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은 카본을 가지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방법은 똑같은데 습성을 버려야 된다. 어떤 거?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그러니까 퍼지 자체가 연결을 방해를 하지만은 그 내 적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만큼 여유롭게 머물러줘도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명심하시고, 자꾸 연결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결할 때, 우리가 서스도 비철 금속이든 연결할 때, 원래 모든 금속은 이제 거기에 맞는 전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키올 용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단단한 거면 단단할수록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럼 많이 먹는다면은 전기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전기가 높더라도 그게 와이어가 녹는 물이에요. 연결하기에는 충분한 전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가 높은 사람들은 연결이 되게 잘 되지만은, 전기가 낮은 사람들은 와이어만 녹이고 할 전기면은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은 뭐냐면, 연결의 첫 번째 조건, 전류예요, 전류. 그 두 번째 조건은 깃따기입니다, 깃따기.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깃따기가 잘 안 됩니다. 전류가 낮아버리면은 연결이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용접부가 있어요. 용접하고,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열이 순간적으로 뺏겨버립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테크 만나더라도, 얘가 퍼지 앞도 존재하지 않고, 퍼지를 시켜주는 역할도 없으니까 금방 녹아내려가, 금방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서스는 금방 열이 전달 안 돼요. 순간적으로 만나는 순간, 순간적으로 열 다 뺏겨버려요. 카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스가 더 심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열을, 이제 보통 이제, WPS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인 WPS 말고, 진짜 복잡한 WPS는 밑에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결 직전에 전류를 10에서 20A, 혹시 또는 또 20에서 30A 올리는 WPS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럼 무시하지. 왜? 우리 전류 자체가 세니까, 그렇게 굳이 연기 직전에 못 물고, 끊어가지고 전류 올려주고 안 합니다.
근데 떨프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결 직전에 퍼즈압을 낮추고, 퍼즈압을 낮추라는 이유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압을 낮추라는 거는 연결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퍼즈압 낮추고, 뭐 해서 10에서 15바 정도는 낮추고, 20바 정도, 5에서 10바, 5에서 10바 낮추고, 그 다음에 전류를 10에서 20A 올리고, 그 다음에 연결하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는 퍼즈하고 전류라는 뜻이에요. 퍼즈는 제껴두고, 퍼즈는 내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유만 부리면 내편을 만듭니다. 그러면 전류가 약하면은 당연히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은. 최소 전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용접사들은 압니다, 대부분. 용접해보면은 이 전류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본인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 전류가 뭐냐면은, 똑같은, 이제, 길이 갖고, 아크불로 쏘옵니다. 그러면 얘가 1초, 2초, 3초, 뭐 4초, 5초 뭐 했을 때, 1초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얘는 60A고, 얘는 120A고, 얘는 80A예요. 1초에 뚫고 들어가는 얘는 이만큼 들어가고, 얘는 이만큼 들어가고, 얘는 이만큼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그럼 2초가 들어갔을 때 얘는 이만큼 들어가고, 3초가 됐을 때 얘는 이만큼 들어가지만, 얘는 3초가 됐을 때 안 돼요. 얘는 5초, 그래서 5에서 한 7초 정도 들어야 뚫고 들어갑니다. 얘는 3초면 뚫고 들어갑니다. 얘 전기는, 이거는 못 뚫고 들어갑니다. 10초, 20초를 머물러도. 못 뚫고 들어가요. 옆으로 자꾸 퍼져요. 쉽게 생각하면은, 철판에 나이트 구분해 놓으면은, 얘 오늘 딱 펴놨어요. 다음날 갔다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뚫었을까요? 못 뚫습니다. 못 뚫어요. 그래서 똑같이 최소 전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류. 근데 최소 전류로 우리가 용접을 한다면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철판의 두께를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여요? 귀따기, 그래. 좋아하죠, 여기. 귀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두껍게 말고, 지금 보면은, 요렇게 두껍잖아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여기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따기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따기를 이게 얇실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게 해지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접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연결 직전에 멈췄다가 전기를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교재에 보면은 얘가 온도가 테크해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도씨. 지금 보면 10도씨 안 됩니다, 파이프가. 이 추운 날에는 거의 한 뭐 1도에서 마이너스 1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날씨면은. 밖에 많이 춥죠? 밖에 많이 춥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몇 도 이거 말고 한 10도라고 하죠. 서스 같은 경우에는 10도 정도 C 됐을 때 용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팅건을 꼽아줘야 됩니다. 10도 정도 됐을 때. 근데 10도 말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3도 정도 됐다. 낮은 온도예요. 용융지 온도는 1100, 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 얘가 이제 뜨거운 상태에 있는 샘물이다. 만나면은 바로 믹스가 되겠죠. 맞잖아요. 근데 테크하고 용융지하고 딱 만나는 순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열이 다 뺏겨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뺏기냐면은 하고 내가 테크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은 요렇게 이제 여기서는 샘물이 돌면서 이렇게 요 샘물이 단면을 따졌을 때 요렇게 안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딱 만나잖아요. 순간적으로 열을 탁 테크 부분에서 뺏기면서 열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여기만 표면만 뜨거워요. 표면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빨립니다. 빨리 올라가요. 네. 이렇게 딱 빨립니다. 빨리고 여기가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 안에 이제 빈 공간, 요 안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길 때 내가 샘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돼. 채워주는 방법에는 이때 이제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연결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연결 방법은 교재에 보면은 카본 소스, 단단한 금속, 뭐 이렇게 연결 방법이 수십 가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잖아요. 연결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울로 찍는 걸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만 뜨거우니까 밑에까지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테크에 열이 가도록. 테크에 빨리 열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깃따기를 얇게 해주는 거예요. 깃따기를 얇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열이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깃따기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 지점이, 여기가 이제 연계 지점이에요.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연계 지점이 아니에요. 왜? 요거는 깃따기가 얇아가지고 쇳물을 받아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 연계 지점 한 요 정도가 연계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서로 어떻게? 빨리 열이 여 앞으로 전달이 되도록 깃따기를 얇게 해주는 거예요. 깃따기. 어떻게든 테크에 빨리 열이 전달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헤비열 같은 파이프에는 깃따기를 하되, 깃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 깃따기를 하고, 또 다른 옆에다가 또 해줘요. 어떻게? 요 옆에를, 모재를 갈아줘요.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서스 헤비열 같은 경우. 왜? 빨리 연결할 때 빨리 테크 쪽으로 열이 가도록. 또, 연결 지점 전에 쇳물 집이라는 걸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어떻게? 왜? 쇳물 연결하기 전에 쇳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결. 이런 식으로. 빨리 많은 쇳물, 뜨거운 많은 쇳물을 한 번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어떻게 테크에 빨리 열이 전달되도록 해주는 기 위해서 깃따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깃따기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연결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연결 방법. 그리고 그 재질마다 또 연결 방법이 다 틀리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연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설명 들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카본 서스는 제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깃따기를 얇게 하고 쇳물을 가져와가지고 융합을 시키면서 파고 들어가는 걸 가르쳐줘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냐면 얘는 실패의 확률이 적어요. 적은데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돼.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이미 용접 속도가 느리니까 그 테크 연결 지점에서 이미 갭이 수축된 상태. 그러니까 쇳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연결해보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연결해버리면 연결 전에 다 빨리는 거예요. 연결하더라도 빨리는 거예요. 만약에 갭이 적당한 갭이면은 내가 와이어를 세워가지고 쇳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어떻게 용접의 속도를 본 용접의 속도보다 연결 지점에서는 4분의 1 또는 5분의 1을 줄여가지고 천천히 대신에 와이어를 공급을 조금씩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약간 빨리더라도 자국만 약간 남지 분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깃따기가 일단 안 돼. 그리고 용접하다가 수축되니까 쇳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방울로 주는 방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방울로 주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방울을 줘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쇳물이 돌 때 언제 도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 위치가 정확한 내가 연결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원리는 뭐냐면은 표면의 온도하고 파이프 내부에 있는 온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연못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연못이 있으면은 얘가 얼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던져가지고 이 바닥까지 내리려고 해요. 근데 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 바닥까지 내려야 되는데, 겉에가 굳어 있으니까는, 자, 식어 있는 우리 모재에다가 와야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위에 있잖아요. 예. 근데 녹였다고 그게 다 녹여지는 거예요. 안 녹여집니다. 용익 깊이 알죠? 용익 깊이. 우리가 처음에 아크포를 딱 쏘았으면은 요만큼 녹아요, 요만큼. 요만큼이 녹아요. 요만큼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녹인 와이어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맞죠? 연못이 있으면은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떠가지고 얘를 녹여요. 한꺼번에 못 녹여요. 천천히 녹여집니다. 맞잖아요. 적당히 녹았을 때 내가 돌을 던지면은 얘 돌멩이는 어디 쌓이냐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던질 때마다 결국에는 밖으로 나옵니다. 쇳물도 똑같아요. 뒤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자리에서 와이어 계속 찢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용접이 완료된 모재에다가 아크를 쏘고 와이어를 계속 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뻑뻑뻑 강목이 올라오죠. 얘가 뚫렸으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밑에까지는 아직 얼음이에요. 안 녹았어요. 안 녹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돌 던져봤자 얘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갭 용접 다 했죠. 오버헤드에 갭이 1mm가 됐든 2mm가 됐든 간에 우리가 첫 스타트 때 백이 형성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첫 스타트 때 백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전기가 약하거나 위임폭이 너무 크던가 이래 버렸을 때는 내가 와이어 공급하는 게 어디로 나온다 했어요? 내 몸 쪽으로 쏟아진다 했잖아요. 내 몸 쪽으로. 그럼 내 몸 쪽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순간적으로 와이어 공급을 멈추고 뒤를 뚫어야 된다고. 뚫고 난 다음에 와이어 공급해야지 와이어 공급 들어간다고. 오버헤드 때, 좁은 갭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볼 줄 모르고 아직까지 더 녹았는데 돌멩이 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던질까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녹을 때까지 한참 기다려줬다가 탁 녹으면은 뽕당 던지면 되는데 왜냐면은 카본하는 습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본 금방 녹아버리니까 이래 했다가 그래 하고 있는 거 써서 할 때 연기할 때 일하고 있는 거 돌멩이 들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연못이 완전히 다 녹았다. 얘가 다 녹았어요. 다 녹으면은 얘가 이제 물이에요. 얘가 완전 물이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얘가 바닥까지 다 내려갑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 녹아내린 게 여름이면 금방 녹을 거고 봄이면 천천히 녹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높으면은 빨리 녹아 들어가는 거고 전기가 약하면 천천히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해봅시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연결 한번 해봅시다. 테크가 있습니다. 뒷딱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용융지가 이렇게 옵니다. 뒷딱이가 대충 하더라도 일단은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전기를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제 전기로 용접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제 전기는 솔직히 그냥 다음에 제가 한번 월요일 날 화요일쯤에 한번 보여줄게요. 내 현장에서 방울로 갭이 막 달고 가다가 갭이 너무 좁아지고 단차 이래져가지고 방울로 용접해요. 방울 용접하다가 서스 만나요. 만나자마자 빨간 불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봐봐요. 이래 커집니다. 테크 부분 만나잖아. 이래 돼버립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막 이래서 바로 찍은 게 아니고 해도 톡 하고 와야 되고 싹 이렇게 갑니다. 그만큼 퍼지가 받쳐주니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샘물이 이제 만납니다. 근데 딱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일단 용융지와 테크를 일단 용융지와 테크를 그러니까 자 1번하고 2번하고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만났어요. 얘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자 이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자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열이 순간적으로 뺏깁니다. 어떻게? 여기는 굳어버립니다. 밑에가. 자, 여기가 굳어버립니다. 여기가 굳어버립니다. 만나는 지점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고 샘물은 위에서만 돕니다. 도는 것도 아니지. 그냥 샘물 합니다. 그리고 빨립니다. 어떻게? 왜? 기타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빨립니다. 싹 빨려요. 쏙 빨립니다. 안 빨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정확하게 떠지면은 안 빨립니다.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연결 지점에서 와이어를 살짝 대고 살짝 눕히는 게 아니고 세워야 됩니다. 대부분 빨린 거는 내가 샘물을 위에서 형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뭐냐면은, 이 말이 이제, 알고 있지? 무슨 말인지. 대부분 테크 깃따기가 두껍게 따버리면은, 연결 지점에서 와이어를 어떻게 공급하냐면은, 자, 파이프 내부는 여기에요. 그럼 샘물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와이어 위치가, 자, 이렇게 공급했을 때, 개선면 밑에나 이런 인식으로 돼요. 근데 점점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와이어 위치가, 요다가 공급을 해요, 요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개선면, 여기, 요쪽에 와이어가 위치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다 와이어를 줘요. 테크가 두꺼우니까 여기다가 위치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샘물 어디서 형성돼요? 샘물은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성돼. 형성되는 게 어떻게 돼? 밑에가 이제 여기에 빨려 탁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가 끄트머리 살아 있습니다. 한 번씩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 있어도 나중에 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확하게 내가 와이어 위치를 이때는 연결 지점에 어떻게 했냐면 와이어를 내가 자꾸 세우라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연결 지점에 오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세우라는 게 요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요 안에다가 와이어 집어넣으라고, 와이어 세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버리면은, 연결하고 꺼봐요. 내 장담할 테니까. 요래 꺼봐요. 그리고 안에 빼봐봐요. 연결이 기가 똥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냥 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끄고 난 다음에 요 재용접할 때 또 빨려, 이게 얇으니까. 예. 그냥 샘물만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연결만 딱 시키고, 근데 바로 꺼봐요. 한번 해봐. 송민이 해봤지? 잘 되지, 이제. 높이 그대로 맞듯이. 근데 그 휴가 문제라니까. 왜? 얘가 얇으니까 재용접해보면 여기가 또 빨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용납을 시키고 융합시키면 가는 겁니다. 일단은 실험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결할 때 그냥 와이어 딱 세우고 그냥 연결과 동시에 그냥 크레트 칠하고 딱 끄고 한번 해결해봐요. 높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천천히 가고 뭐 저저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게 여기 다시 빨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도 한번 시키고 백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물러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머물러 줘야 됩니다. 왜 머물러 줘요? 두 번째는 연결과 동시에 1mm도 전진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결하면 1mm도 연결과 동시에 1mm도 전진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전진하죠. 왜 그렇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텅스텐 해가지고 불꽃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불꽃이 다른 색으로 할까? 불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연결과 동시에 사람들은 또 갑니다. 또 앞으로 가요. 갑니다. 가면은 또 연결 안 돼요.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열 줄 때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열 주고 있냐면 연결 지나가지고 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mm도 전진하지 말란 말이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위빙하고 그린하고 위치가 틀려요. 연결 지점이. 왜 틀리냐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밤샜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데 무슨 시험 엄청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 근데 머리 거의 삭발 비슷하게 했어요. 3일 밤샘 했습니다. 3일. 그러니까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리기 스타일이고 나는 위빙 스타일이야. 근데 이 사람 되게 잘 돼.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나 계속 통하고 진짜 미치도록 내가 통화를 했거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형님이지. 그 사람이라면 안 되지.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위빙이고 나는 그릭인데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나중에 이제 생각한 게 새벽에 딱 깨우쳤지. 아, 내가 연결 지점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똑같이 그리기를 했을 때는 되게 잘 돼. 이제 1mm도 안 전진하고 머물렀을 때 되게 잘 되는데, 위빙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위빙하는 사람은 연결 지점이 벗어납니다. 항상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단면도를 보시면은,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샘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얹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얹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라믹이 이렇게 돼가지고 텅스텐 됐고 아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 뒤로 당겨야 되는데 그 가만히서 보세요. 당기면은 연결 지점은 여기지만은 실제적으로 열을 쏘는 데는 여기에 약간 지나서 앞에 약간 여기서 열이 더 많이 가요. 이게 근데 그리기는 사람들은 예를 90도로 딱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쏘아줍니다. 연결 지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1mm도 전진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쇳물이 앞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완벽한 연결을 얻으려면 백스텝을 해줍니다. 백스텝. 내 연결 지점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 지점을 찾아가는 이유도 있지만 다시 열을 가해주기 위해서 백스텝을 합니다. 그럼 백스텝을 할 때 얘를 백스텝을 합니다. 얘를 백스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백스텝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백스텝 해줍니다. 자, 백스텝을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뒤로 후진하면 됩니다. 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여유가 있으면 돼요. 여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연결되자마자 못 먹어서 내가 뭐 지랄 연병을 해도 아무 변화 없어요. 백에 아무 변화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 빼주고 손 잡고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딱 2mm 정도가 딱 적당해요. 2mm 정도. 1에서 2mm 정도 딱 빼줍니다. 빼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가열을 해줍니다. 자, 쇳물이 녹아 들어갈 때 보세요. 요렇게 녹아 들어가고 요렇게 녹아 들어가고 요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용접사들, 저 같은 경우나 다른 용접사들은 자기가 이 재질에 용접하다 보면은 언제 뚫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초로 세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초 정도 슬러요. 원래 3초인데 5초로 바꿨어요. 왜? 성격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는 초를 이렇게 세려요. 1, 2, 3, 와이어방울, 1, 2, 2번. 이렇게 하니까 자꾸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눕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초를 세룰 때 5초에서 7초 정도 세릅니다. 그러니까 한 7초 정도 세르면 남들 5초예요. 1, 2, 3, 4, 5, 한 방울. 1, 2, 두 방울. 1, 2, 세 방울. 흔들어주고 와이어 한 방울 주면서 공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와이어 대고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공급해줘야 됩니다. 왜? 안 공급 안 하면 이거 다 빨립니다. 여기가 얇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이제 데이터 값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 값을 얻는 방법은 15초부터 셀러주는 거예요. 백스텝 해주고 아니면 1mm 전진 안 하든가 백스텝 해주든 상관없이 자 머물러주고 초를 셀 때 15초가 세려보는 거예요. 15초 주고 와이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3방울 주세요. 2방울 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으면 공급량을 줄이면 됩니다. 한 방울 없애면 되고. 그럼 3방울 줘요. 15초 해가지고 이제 3방울 줘요. 3방울 줬을 때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백 형상을. 어떻게 됐는지. 근데 조금 가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초를 10초로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방울. 그 다음에 초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7초, 5초. 그러면 내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그러면 이런 내가 쓰는 전기의 데이터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막 쇳물을 안 보더라도, 쇳물을 도는 거 안 보더라도, 요 정도 1, 2, 3, 4, 5, 한 방울, 하나, 둘, 두 방울, 하나, 둘, 세 방울, 흔들어주고, 와이어 대고 전진, 아니면 와이어를 한 방울 한 번씩 공급하면서 전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보자들한테 어렵습니다. 어떤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예전에 너무 전기 약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르부기를 연결할 때, 서스 6인치 연결할 때 15초 세울게요. 그러니까 한 1, 2, 3, 4 하니까 이제 막 와이어 집어넣으려고 막 손 때려보세요. 그냥 손 넣지 마요. 7, 8, 또 넣을래요. 손.
아니, 큰 변화 없습니다. 있어 보세요. 막. 진짜 무슨 큰 변화 있을까 생각하는데, 큰 변화가 없어. 그렇게. 그게 진짜 15초세로 14, 15, Y 한 방울, 여유 있게 내야 돼. 또 놀래, 바로. 그냥. 아니, 1, 2, 두 방울. 또 막 전진하려고 막 해. 아, 전진, 또 세 방울. 자, 흔들어주고, 그냥 또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연결이 안 되는 이유에는 첫 번째는 다 용접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이유, 여유입니다, 여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카본에서 너무 이제 서두르는 것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을 하고 난다 이 사람이 딱 보더만, 와, 자기가 이때가 백이 다 빨렸는데 백이 두툼하게 났어. 근데 약간 강하게 났어. 그래서 이제 그걸 모재 뜯어가지고 한번 바로 백폭도 이래가도 약간 퍼졌지. 막 이렇게 퍼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래. 퍼지가 당신 편인데 왜 자꾸 적을 만드냐고. 퍼지가 내 편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편하기 전에 지금 뭐 자꾸 와이어를 꼭꼭 찔러 집어넣으니까는 찌르니까 적을 만드는 거다. 여유 있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초 만드는 방법은 현장에서 봐봐 죽겠는데 어느 천년에 그 샘물 도는 거 막 보고 안 합니다. 요 초 세루입니다. 나는 5초에서 7초 정도 세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왜냐면 전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전류가 센 사람들은, 베이스 전류가 센 사람들은 빨리 샘물이 돌아요. 돌고도 조금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딱 해야 되지만 베이스 전기가 약하기 때문에 샘물 도는 걸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백스텝을 해주고 다시 재가열을 해줍니다. 근데 백스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랬죠? 네? 백스텝 하는 이유 두 가지 얘기했잖아. 첫 번째는 연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재가열이랍니다. 재가열. 자, 연결과 만났을 때는 열이 뺏깁니다. 뺏기죠. 그러니까 테크 자체가 열이 빨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백스텝 해가지고 백스텝 안 해도 된댔어요. 상관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mm만 전진 안 하면 됩니다. 이때도 1mm 전진 안 할 때는 텅스텐을 눕히는 게 아니고 세워야 돼요. 시스템할 때 반전기 안 잡고 그냥 빼는 거. 아, 반전기 안 잡고 빼도 돼. 아,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우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딱 만났는데 우 하고 있잖아. 그렇게 막 그런 시험용 전기를 그렇게 세게 안 써. 그냥 하는데 뭐 큰 변화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만났다 빼고 백스텝 하려는데 내처럼 이제 이게 안 되네 이러면 이제 손잡고 뒤로 샥 빼주면 돼. 이렇게 하면 굳이 반전기 잡으면 또 열 식어야 됩니다. 열 식근 그냥 살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예. 여러분들이 이만큼 연결 부분에 이만큼 용납시키면은 제가 상을 드릴게요. 텅센 한 통 드릴게요. 그렇다고 전기 많이 세게 하고 전기 막 150 이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용납을 시키면 이만큼 만들면 여러분 연결이 진짜 앞으로 평생 있습니다. 용납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열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빵 하잖아요. 순간하면 열이 싹 샘물이 싹 모여요. 이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빵 떨어집니다. 근데 엄청 센 전기는 그게 없어요. 빵 떨어지고 대부분 이제 정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일단 이 놈을 백을 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납됩니다. 그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스텝 할 때 재가열을 해줍니다. 근데 재가열할 때 초를 세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샘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샘물 보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